안녕하세요. 더문이 찾기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9월 중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며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그러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잠시 마스크를 내려놓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절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달사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주시 북면 상교리에 있습니다. 여주시 전체로 보면 여주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양평과 접한 그런 경계 지점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자주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 때마다 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느 계절에 오든지 참 좋은 곳이 이 고달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산으로 둘러싸인 이 절터의 규모는 모두 12,000평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 넓은 폐사지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었고요. 그 발굴 후에 대략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달사는 예불 공간, 수행 공간, 그리고 생활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수행 공간은 영당과 법당과 방장, 승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생활 공간은 승려들의 생활 공간인 승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불 공간은 법당, 탑, 강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달사지는 우리가 흔히 보는 절과는 다른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개의 사찰들이 법당, 탑, 강당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건물들이 배치가 되지만 이곳은 법당보다는 수행 공간이 굵은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고달사는 일반 대중을 위한 예불과 교화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승려들의 참선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에는 이곳을 고달원이라 하였는데 당시 나라 안에 3대 선원의 한 곳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보사찰이라고 있죠. 불교에서는 불법승을 삼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와 그리고 부처의 말씀인 경전과 그리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승려들을 불법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이 있는 절이 있는데요.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는 통도사, 그래서 불보사찰이라고 합니다. 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를 법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큰 스님이 많이 난 송광사를 승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지금 왜 갑자기 삼보사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삼보사찰의 특징은 그 삼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적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건축적인 어떤 부분이 정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달사는 참선과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교화의 어떤 목적, 이거보다는 참선 수행의 어떤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수행을 위한 공간을 중점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고달사의 공간, 전체적인 공간 구성으로 봐서 바로 그런 수행을 위한 공간이 크고 또 가장 넓은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아래쪽에 가장 넓은 공간이 바로 수행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춧돌 하나하나의 크기 또한 만만치 않아서 이 건물을 받치기 위한 기둥들이 상당히 굵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규모가 상당히 큰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붕의 무게도 엄청났을 것이고요. 또 그 지붕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는 굵은 기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굵은 기둥을 받치기 위한 큰 주춧돌을 이곳에 배치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큰 건물들은 이렇게 폐사지를 답사하다 보면 만나기 참 힘든데요. 경주의 황룡사라든가 그리고 익산의 미륵사 이런 곳에서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의 큰 건물이 이곳에 있었음을 증명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석조가 있는 곳이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건물 안쪽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춧돌이 있는 바깥쪽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주춧돌이 이곳에도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 이렇게 주춧돌이 여기에 있고 이곳에 있고 그리고 한참 간격이 떨어져서 이곳에 있고 그리고 또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의 간격은 좁은 반면에 이 주춧돌과 그리고 이 주춧돌의 간격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주춧돌과 이 주춧돌의 간격은 좁습니다. 이 공간 안에 이 석조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공간은 회랑처럼 되어 있는, 우리가 종묘에 가시면 기둥만 쭉 서 있는 공간이 있죠. 바로 그런 공간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당 안으로 공양을 들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또는 수행을 위해서 들어갈 때 이곳에서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것을 위한 석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는 석등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쌍사자 석등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관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곳에서 석등이 찾아져서 박물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석등에 지붕이 없었는데요. 발굴을 하는 중에 이곳에서 석등의 지붕을 찾아내게 되었고, 지금 중앙박물관 야외전시관에 짝을 찾아서 맞추어 놓았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바로 앞에 주지실이 있습니다. 방장이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저 잔디밭 가운데에 석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법당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승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바로 이 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참선 수행 공간 남쪽에 이렇게 여러 개의 건물이 아주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개의 공간을 밀집되어 조성한 이곳은 승려들의 생활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생활 공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안에 석조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이 공간이 생활 공간인 만큼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욕을 하는 장소였거나 또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했거나 그런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수도가 있어서 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물을 미리 많이 받아두고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조 시설은 이런 대규모 사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석조는 조금 전에 본 석조와는 달리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 반 이상 땅에 묻혀 있는데요. 이것은 깨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석조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은 이렇게 오염이 됐거나 청소를 해야 할 때 이 물을 빼내는 구멍이거든요. 이렇게 땅에 묻혀 있으면 물을 빼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원래는 땅에 묻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석조는 상당히 많은 공력을 들여서 다듬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모퉁이 부분을 보시면 예쁘게 동그랗게 이렇게 다듬었고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만큼 바깥쪽 역시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마치 이 모퉁이가 안으로 접힌 것처럼 이렇게 멋을 부렸습니다. 땅에 묻히긴 했지만 이 아래쪽 부분에도 어떤 문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저렇게 파냈을 석공을 생각해 보면 그의 공력이 대단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빨리빨리를 외치면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겠죠.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최고의 것을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한 땀 한 땀 돌을 떼어냈을 것입니다. 다듬기가 쉬운 돌도 아니고 화강암을 다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석조를 보게 되면 왠지 경외감이 일어날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절에는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절에 가보면 이런 석조들이 많이 있었죠. 이 석조들은 지금 사찰에서야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폐사가 된 곳에서는 그냥 야외에 방치된 채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만 또 우리가 한때 그러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눈이 오거나 또는 비가 와서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겨울에 이 물을 빼주지 않아서 이것이 얼면서 돌이 깨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운 문화재가 훼손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고달사의 이 석조가 이렇게 무사하게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